안녕하십니까. V하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드디어 2025학년도 대학라인 상담을 오픈했습니다. 대학라인 상담 희망하는 학생들은 V하다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놀거리도 많고 대학교도 좋은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어떻게 달라졌고 몇 등급이 합격했고 또 앞으로 합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라인 설정할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인원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교과 99명 증가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자기추천 같은 경우는 3명 늘었고요. 3회 통합은 72명 증가했습니다. 농어촌 차상위 국가보훈 대상자는 기존에 있던 전형이 하나로 흡수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술 인원이 12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나 인문, 자연, 수의학과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어서 수학 탐구에서 아무거나 수능 최저를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논술 입결이 올라갈 텐데 걱정이긴 합니다. 다음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추천은 있는데 추천 제한은 없습니다. 342명 선발, 교과 70%, 서류 30%입니다. 이 서류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들어가게 되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랑 성적이랑 세특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기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이랑 세특만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인문, 자연 할 것 없이 국수, 영사과, 한국사 전 과목 다 들어가고요. 학년별 가중치 없습니다. 대신에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단위인 국어를 3단위인 사회보다 잘 보면 더 좋게 평가하겠어요? 이런 뜻이겠죠. ABC로 나오는 거 진로 선택 과목 A면 몇 등급, B면 몇 등급 이런 게 아니라 생기부 보듯이 정성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반영 비율이 얼마나 적은데 너만 A인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겠죠. 서류 종합평가 300점은 학업 역량 200점에 진로 역량 100점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학업 역량 200점을 해석해보면 성적 오르고 있어? 고르게 성적 유지하고 있지? 하나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책은 읽고 탐구는 했어? 그리고 세특에 배울 점이나 결과물들이 있지? 단순히 조사만 해서 그러면 안 돼? 이게 200점이고요. 진로 역량 100점은 전공 관련 선택 과목 잘했지? 그리고 그 과목 성적도 좋지? 혹시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과목도 했어? 이런 뜻입니다. 교과 성적이랑 세특을 정성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몇 점이면 몇 점 이런 게 아닙니다. 학종처럼 본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KU 지역균형을 생각한다면 위에 5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생기부에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책, 학업태도 200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책 읽고 탐구했다고 적어놔 주세요. 어차피 면접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책 조금이라도 읽고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서류평가는 300점이었고 그럼 이번에는 700점이 교과인데 이 700점이 앞으로 어머님들께서 보실 입결에 나와 있는 요 700점 만점의 700점인 겁니다. 698.3.1, 698.06점 등 0.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치밀한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입결 비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원수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조금 늘어난다고 되어 있죠. 수학과 1명 줄어든 거 빼고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인원수는 동일했습니다. 경쟁률 볼까요? 전년도 대비 문과대학은 하락, 이과대 건축대는 상승, 공과대 사회환경부터 화학공까지는 상승, 그리고 컴공, 삼공, 생공은 하락.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는 뚜렷한 경쟁률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원수도 변함이 없었고 전형
전형도 변함이 없어서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높은 경쟁률을 보게 되면 미디어, 수학, 화학, 생공, 행정학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년도 입결과 이번 연도 입결을 보면서 지원자들의 심리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전년도 입결은 올해의 경쟁률이다 라고 적어 놨는데요. 2023학년도 4개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건축, 정치외교, 행정, 부동산입니다. 이 4개 공통점은 70% 컷이 다른 학과들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또 다른 공통점은 이 4개 학과 모두 올해 경쟁률이 매우 높게 올라갔습니다. 많게는 2배까지 경쟁률이 올랐고요. 4개 학과 모두 입결 상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연도 입결을 보면서 어떤 학과가 올해 2.3등급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를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공과대에서는 컴공이 올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른 학과들에도 이와 유사한 학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K융합과학기술원, 상어생명과학대학, 수의대, 사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2023학년도 줄기세포, 시스템생명, 융생공의 경우 제 소견으로는 의치한 약수를 준비했던 학생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많아 보입니다. 학과 욕심을 버린다면 밑에 있는 상어생명대학의 축상식품, 식품유통공, 환경보건 역시 의치한 약수를 준비했었던 세특이나 선택과목이라면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두 범위의 학과의 경쟁률, 입결 차이가 크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줄기세포, 시스템, 융생공에서 축산, 식품유통, 환경, 보건 쪽으로 인원이 분배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에 축산, 식품, 환경 이 3개 학과의 경쟁률과 입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같은 선택 과목 꼴찌학과 조심입니다. 2023학년도 생명화학 등을 이수한 학생들 중 가장 입결이 낮은 학과는 동물자원과학학과입니다. 2024학년도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쟁률 약 3배 상승, 입결 70% 컷 기준 0.4등급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택 과목이 겹치는 학과 중에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었던 동물자원학과는 전년도 크게 상승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본다면 2025학년도 전형 결과에서 물리, 화학을 이수한 학과 중 가장 입결이 상승될 것으로 보이는 학과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역균형 결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균형에서 다양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5명 이하의 학과들은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1.5등급까지는 오르긴 어려울 것이다. 혹은 2.0 사이의 학생들이 합격할 것이다. 정도로 보시고요. 3년치 결과를 보면서 보편적으로 학과들의 인기도와 경쟁률을 체크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올해 한양대학교 교과 수능 최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 1등급대 교과 전형 중 1등급들이 수능 최저 없이 쓸 수 있는 대학이 사라졌기 때문에 올해 입결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학과들은 1.5등급 이상까지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입결이 낮으면 올해 경쟁률 오를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입결을 올릴 것이고요. 오히려 인기학과가 아닌데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스마트 운행체와 컴공이 이번 연도 많이 요동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특은 책과 함께 탐구하기, 그리고 뭘 배웠는지, 성과는 있는지 과정 드러나게 쓰기입니다. 전공 안 맞아도 되니까 꼭 책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제가 전형 이름을 참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전형 중 하나인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학생들 있을 겁니다.
뭐 우리 학교는 뭐 건대 못 가, 건대는 우리 학교 싫어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학생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학교에서도 건대를 갈 수 있게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실제로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건대에 합격하는 생기부는 저는 적극적인 학생을 좋아한다고 느꼈습니다. 즉 멘토 멘티도 적극적, 탐구도 적극적, 노는 것도 적극적, 공부도 적극적, 이런 학생들이 합격한다고 느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 300점, 진로 역량 400점, 공동체 역량 300점입니다. 다른 학교들과 좀 다르게 공동체 역량 꽤 높죠. 오늘은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가 말하는 결과보다 과정, 노력,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생계부도 그렇게 마련을 해야겠죠. 학업 역량이 뭐다, 진로 역량이 뭐다, 이런 거는 제가 방송에서 매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첫 번째, 일반고 3.14등급 문화 콘텐츠 합격생입니다. 진로에 관련한 탐구 역량이 있고요. 국어 성적이 안 좋대요. 미디어 콘텐츠 일반이라는 소인수 과목이나 공동교육과정 들은 것 같네요. 적극성 좋겠죠. 사회교과 높다고 하고요. 진로 연관성 높은 탐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씩씩해 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적극성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근데 또 과도하게 진로에 대한 부분보다는 세특에서는 학습 태도가 기술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항상 리더하고 소외된 친구도 이렇게 좀 업계에 착하고 적극적이고 또 잔소리는 또 많이 들었을 것 같은 등급이기도 하고요. 저는 건국대학교의 비율에 맞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국대가 만약에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인성방 20% 이랬으면 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학업과 공동체 정신이 300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친구들과 협업하는 모습이 학업 역량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고, 탐구에서는 진로 연관성이 높은 탐구 활동을 했고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생 볼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반고 2.37 식량자원학과입니다. 2학년 때 진로가 변경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진로 변경되고 이후에 열심히 살았나 봐요. 때문에 이 친구의 세특에도 진로 활동을 도배해 놓아 앞 친구와 반대로 교과별 역량을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선택 과목은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친구 전반적인 성취도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타적인 자세도 우수하고요. LED 해바라기 스마트팜 제작했고요. 이 친구의 경우는 2학년 때 진로가 변경되어서 부득이하게 적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특에서 진로에 대한 역량을 넣을 수밖에 없었겠고요. 이 친구는 진로 역량이 강하다라는 느낌보다는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서 많은 점수를 따서 합격한 학생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주요 교과 성취도 비교적 우수하다고 되어 있고요. 전공 기초 관련 교과 성취도가 비교적 우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컴공입니다. 2.36 일반고고요. 컴퓨터공학과는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정말 잘해야 되는 학과입니다. 근데 이 친구 수학 엄청 잘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활동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관심 역량도 높다고 합니다. 선택 과목 부족한 거 없고요.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세특에서는 수업 태도 보이고 있고요. 그럼 앱 제작 이런 것들 다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서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활용해서 적극성도 보이고 있고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건국대가 왜 3명의 예시를 드러났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성적은 좋지 못하지만 인성이 300점이 좋고 나머지는 두루두루 잘 된 케이스, 또 한 명 같은 경우는 진로가 바뀌었지만 전반적으로 성적이 고르고 우수하고 다른 부분들도 두루두루 준비된 경우, 마지막 컴공 친구는 진로 역량이 높아서 그리고 또 수학 엄청 잘해서 생기부의 탐구력이 엄청 많은 학생으로 합격된 경우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도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좋게 평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잘 챙기면서 전반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진로에 대한 열정도 뛰어나면 좋겠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인 거고요. 이 앞에 있었던 이 친구처럼 뭐 하나 모질라도 괜찮고요. 이 친구처럼 전공이 변경돼도 괜찮고요. 이 친구처럼 하나를 깊게 파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중에서 하나라도 걸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평가를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님들 다 볼 시간 없으니까 제가 요약을 한번 해왔습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캡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입니다. 축산식품생명공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아시나요? 소, 돼지들의 생명을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서 좋은 단백질 공급하기 위해서 육류, 유제품 등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학과를 잘못 접근해서 발생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면 학과 소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학생들 많이 질문합니다. 진로활동에서 했었던 거 수학 세특에서 또 해도 돼요, 선생님? 네, 됩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져도 결과가 다를 테니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2학년 때 했었던 활동들 3학년 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이거 아주 꿀팁인데요. 자율활동에다가 교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개선해도 됩니다. 예전에 제가 써먹었던 방법인데요. 식품영양학과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생기부에다가 급식 실태 조사해서 급식 납품업체에 바꾸는 탐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게 면접에서 그렇게나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또한 세특에서 깊이감 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긁어와서 탐구하는 학생들 종종 보이는데 얼마나 깊게 탐구하고 확장했는지 수박 겉핥기식인지 아닌지 입학사정관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기, 면접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합격을 해야 면접을 보잖아요. 그리고 건국대 면접 12월이라 시간 많습니다. 수능 끝나고 다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 읽고 탐구했다고 생기부에 적어놔주세요. 마지막으로 과정, 노력, 그리고 끝났으면 그 이후에 추가 활동은 뭘 할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생기부에 넣을 수 있게 학교와 학생들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꼭 캡처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부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세특 중요하고 뭐 중요한 거 알겠는데요. 그럼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머리에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면접 예시문을 보면서 어떤 걸 궁금해하고 합격생들은 어떤 탐구를 했는지 보고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뭐 중요하대요? 앱만 들어봤어? 이미지 인식 처리 공부해봤어? 파이썬 언어들 이렇게 해서 인식 프로그램 공부해봤어? 이런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화장품 공학과 어떤 거 물어보나요? 천연 화장품, 비누화 반응, 화장품 보존제, 원리 이런 거 물어봅니다. 줄기세포는요? 노화, 씨 없는 과일, DNA, RNA 물어봅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호기심이 가는 걸 물어보거든요. 만약 어떤 탐구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런다면 이 자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좀 잘 준비를 좀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학년도 KU 자기추천 입시 결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은 건국대학교 2024학년도 자기추천 입결이고요. 하단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2024년 입결입니다. 최대한 비슷한 학과들 가지고 왔는데요. 비교해 볼게요. 건국대 70컷, 2.57, 4.19, 3.6, 3.6, 2.44, 3.25, 2.39, 2.52 70컷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건국대학교 50%컷과 70%컷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반고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경희대와 마찬가지로요. 경희대, 건국대, 대학 레벨 차이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와 건국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쓰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평균에 속지 말고 일반고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입니다. 건국대학교 인기 실감합니다. 여기 뒤에도 이렇게나 있습니다.
문과대학의 경우는 일반고 기준으로 2등급 초중반 친구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중문과, 영문과 등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지원이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생기부가 외고와 견줄 만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과대학의 경우는 공과대, 생명과대를 준비하다가 성적이 좋지 못할 때 지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단 3학년 생기부를 수학, 물리, 화학의 원초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학생으로 보여야 합니다. 즉 면접에서 화학공학과 준비한 것 같은데 너 왜 화학과 준비했어? 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테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3학년 생기부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대의 경우는 과중반 학생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계, 사회환경, 전자전기, 컴공 등 필수로 배우는 학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고려하여 사회환경이나 전기전자를 지원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실제로 사회환경공학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생기부를 준비한다면 농어촌이 있는 아주 일반고에서 3.5등급이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과대에서는 왜 이 학과를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3학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교는 문과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과들이 몰려 있습니다. 외고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는 학과입니다. 70% 컷 보고 일반고 많이 뽑네? 가 아닙니다. 문과대보다는 우수한 생기부가 필요하니 꼭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U 자기추천 2년치 입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대학은 2년치 경쟁률, 충원율, 등급 거의 비슷합니다. 아마 작년과 일관되게 선발하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영문과, 중문과는 특히 외고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미커, 문콘의 경우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까요.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의 비율을 잘 계산하셔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국대 정도급의 대학에서 경쟁률에 저는 다소 허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특목고 학생들 건국대 밑으로 갈 바엔 재수할 거야 이런 마인드 가진 친구들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률에 허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과대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항공공학부 인원수 적게 선발하는데 공과대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기계공학을 준비하고 있는 2학년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3학년 때 생기부를 살짝 틀어서 사회환경이나 전자전기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학과보다 대학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조금 돌려가지고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수학만 엄청 잘한다면 컴공도 괜찮아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사과대에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 글비라고 부르는데요. 글비는 중국 통상학과입니다. 중국어, 무역학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들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시스템 생명공학과 이렇게 경쟁률 보이시나요? 53대 1입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요. 여기 저는 이렇게 넣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생기부가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줄기세포나 의생명이나 시스템 생명이나 어차피 생명으로 맞춰서 준비했을 텐데 3학년 때 조금 변경해서 요거는 좀 싫어? 라고 좀 돌려보고 싶어요. 경쟁률이 너무 어렵으니까요. 또 우리 학생들 경영학 많이 지원하는데 기술 경영 및 전략 경영들 조금 넣어서 기술 경영학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1호 교육과 같은 경우는 외고 학생들이 입김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교육공학과랑 교육학과는 정말 다른 학과인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화장품공학과, 축산식품생명공학과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건대보다 높은 대학에 겹치는 학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충원 인원이 많이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화장품공학과만을 준비한 학생, 축산식품생명공학과만을 준비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충원율을 기대하기보다는 최초 합을 기대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경영 같은 경우는 건대보다 높은 대학에 겹치는 학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원율이 많이 돌 수 있는 것들이고요. 건대의 경우 학과의 특성이 드러나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운행체, 동물자원 등 특성이 깊게 들어가는 학과들이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학과 내 교육과정, 학과 소개 보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린 생기부의 300, 400, 300 반영 비율과 건대가 주어하는 생기부를 만들기를 반드시 참고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U 자기 추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학과들은 2등급 초중반 일반고가 지원할 겁니다. 생기부 좋다면 3등급 때 일반고도 합격한 사례가 참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학생부 평가 꼭 반드시 제발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300, 400, 300 이 비율 잘 따져서 내가 학업이 부족하면 학업을, 진로 역량이 부족하다면 진로에 정확히 맞는 활동을, 인성이 별로일 순 없겠지만 멘토, 리더십 이런 것들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컷, 70%컷에 속아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 4.1이네 나 3.9니까 넣어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쟁자 특목자사고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특목자사도 특목자사가 경쟁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지 않아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최대한 비슷하게라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025학년도 대학라인 상담이 오픈되었으니까요. 7월, 8월 되셔가지고 왜 마감했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V하다 입시 컨설팅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학 합격 한번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